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강 주요 가축의 생산과 이동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이제 저희는 대면 개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서 온라인 수업은 사실 이제 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여러분의 복습을 위해서 제가 2학기까지 일단 세계지리 영상은 마저 올려놓으려고 하고요. 또 미래의 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중간에 또 다른 필요한 영상들이 생기면은 제가 판단하에 또 올리겠고요. 여러분도 필요한 게 생기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37강 주요 가축의 생산과 이동 얘기해 볼 거고요. 오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오늘 목축업의 발달, 그리고 소, 양, 돼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가축들이죠. 너무 좋아하는 가축들을 그 특징과 이동에 대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지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느낌적인 느낌에 제가 어떤 영상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친구들? 지금 들판에 소가 한 마리 서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단어는 바로 이런 단어예요. 혹시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캐시카우라는 단어를 들어봤을까요, 친구들? 캐시카우?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캐시카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캐시카우. 제가 네이버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캐시카우라면 영어로 이제 수익 창출원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이고요. 돈벌이가 되는 상품이나 사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 발생시키는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캐시카우가 좋다, 캐시카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캐시카우를 왜 가져왔냐? 오늘 우리가 배울 카우, 소가 여기에 하필이면 캐시와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소는 과거로부터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가정에게 가게에 어떤 많은 도움을 줬었던 그런 동물, 가축이자 또 친구이자 가족이자 또 사업, 어떤 중요한 수익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캐시카우라는 단어를 먼저 가지고 왔고요. 오늘 제가 저작권이 없는 영상 열심히 찾아서 공주에 한 목장을 운영하시는 젊은 사업가님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인지 한번 목축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사업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제 소나 양과 돼지의 생산과 특징과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소가 좋아서 소를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한국농수산대학교 대가축학과라는 데를 졸업을 하고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일한 지 한 2년 정도 된 후계 농업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 화북농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대표님의 노하우, 그리고 대표님은 과연 어떤 기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소를 많이 키우시네요. 공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도 수는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국적 평균으로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비닐하우스 한 동이라고 하죠? 그 한 동에 평균 몇 마리 정도 키우시는 건지? 한 60마리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동 평균으로. 60마리요? 네. 그러면 이 동이 지금 몇 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 화북리 동네에는 4동, 이제 다른 쪽 북계리라고 있는데 건너편 마을에 한 동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한 큰 소만 한 300마리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0마리요? 네. 와, 그러면 이게 대표님 한 마리당 그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소가? 지금 소값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소는 이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게 이게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평균 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굉장히 많이 키우시네요. 제가 이거는 또 송아지는 포함 안 시킨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금수저라고 불릴 수 만한 송아지계 금수저 지금 화북농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저희가 이게 또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은 안 궁금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송아지 다 합쳐서 300 몇 마리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1년 수익이 어떻게 되시는지. 1년 수익이요? 이런 부분 되게 민감하죠? 그렇죠, 맞아요.
뭐 매출로만 얘기해드리자면은 네. 대략 한 5억. 5억 정도. 네네. 5억. 5억. 대표님 여기는 다 소가 암소인 거예요? 네, 저희 집은 번식우 전문 농장이기 때문에 이제 암소 비육소, 암소 고기소 빼고는 네. 전부 다 번식우, 새끼 낳는 번식우 네. 아니면 송아지만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비육소랑 이제 번식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셨는데 네네. 그 특별하게 번식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소를 키우는 목적은 소가 좋아서도 있지만 네. 저희 집은 이게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번식우를 하면은 이게 돈 자금 회전이 빨라요. 이제 왜냐면은 매달 생계 비용이 필요한데 네. 이제 돈이 막 비육소는 못 키워도 한 2년 정도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 집은 1년만 키워도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번식우를 이렇게 많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본 회전력이 좀 빠른 거. 네, 정확해요. 네네.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았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지금 굉장히 젊은 고등학교 때부터 목축업에 관심을 가지고 왔었던 젊은 그런 영농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께서 원래 이런 일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목축업 이렇게 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들도 우리 세계지리 시간이니까 많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우리 영상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때요, 친구들? 소들이 조금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다 우리에 갇혀서 한 칸 한 칸 갇혀서 이렇게 사육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슬퍼 보이기도 하고, 물론 저는 소고기를 매우 좋아하지만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사육되는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지역들의 다양한 목축 방식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네 친구들, 그러면 목축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축업 종류에는 첫 번째 방목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유목, 세 번째로 이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목은 이런 사진을 보시면은 느낌이 막 오실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아까 우리 사육, 축사에 우리 같은 곳에 이렇게 딱딱딱 갇혀가지고 소들이 막 키워지는 이런 모습보다는 약간 좀 더 자유로운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 소와 염소와 양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넓은 초지를 뛰어다니면서 목초지를 뛰어다니면서 자라나고 있는 방식, 자유롭게 방목해서 키워지는 방식을 우리가 방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쵸? 유목도 비슷한 경우죠. 유목은 주로 어떤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 유목은 건조한 기후에서 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조 기후. 특히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요 지역은 바로 어디일까요, 친구들? 그쵸? 친구들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몽골에 해당되고요. 몽골 같은 경우에 특히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건조 기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건조 기후에 해당되는 몽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유목을 하나? 건조한 시기가 곳곳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초지가 항상 1년 내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막 이제 풀들을 다 뜯어먹고 나면은 더 이상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건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풀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아예 집을 다 해체를 시켜서, 이 집 뭐였어요? 이거 게르라고 부르는 이동식 천막 집을 해체시켜서 다시 이동해서, 그쵸? 목초지를 찾으면은 거기서 다시 정착을 해서 다시 키우고, 또 이제 풀들 다 뜯어먹고 나면은 또 다시 습한 지역으로 가게 되는 이동하게 되는 그런 유목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목은 유목과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유목은 건조 기후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다면, 이목은 이제 온대 기후 지역, 특히 온대 서안의 기후 지역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알프스 소년 하이디로 나타나는 이런 이탈리아나 그런 지역들, 이제 온대 서안 기후 지역들, 유럽 같은 온대 서안의 기후 지역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철과 겨울철에 또 습하고 건조한 어떤 현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좀 더 이제 고도가 높은 곳에 습한 기후가 이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좀 더 낮은 곳에 더 많이 초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초지가 형성되는 곳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에 왔다 갔다 수직적으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목축을 하는 방식으로 이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목을 잘 볼 수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만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옛날 그 문학 작품이 있죠. 네,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소설을 굉장히 사랑했던 문학 소녀로서 알퐁스 도데의 별을 보시면은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인 목동이 있어요. 이 목동이 여름철에는 저 위로 산 위에서 살아야 돼요. 양들을 치기 위해서. 겨울철에만 겨우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와서 마을에서 만난 아가씨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목동은 또 여름이 되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기 힘든 어떤 첫사랑의 어떤 추억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목은 이런 내용이다. 계절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산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로 많이 얘기할 것은 사실 방목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할 거고요.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축업의 발달을 살펴보시면요. 일단 인구의 증가 그리고 소득 수준의 향상이 급격히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보다는 우리 세대가 훨씬 더 많은 그 육류 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쵸, 우리 밥을 안 좋아하는 친구는 있어도 고기를 안 좋아하는 친구는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찾기가. 저도 고기를 정말 좋아하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 밥은 안 먹어도 고기는 먹겠다 이런 친구들 많고, 급식을 먹더라도 밥은 안 먹어도 고기는 꼭 먹겠다 하는 친구들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맛이 식생활이 변화하다 보니까 축산물 소비량, 고기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보면 어때?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친구들? 마트에 딱 갔어. 내가 소고기를 사러 갔어요. 그러면 우리 국산 소만 있나요? 한우만 있나요? 한우? 한우뿐만 아니고 호주산, 미국산 다양한 국적의 고기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비량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충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다른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수입을 해오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축산물의 국제 이동량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다?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제가 예쁜 소고기 스시 사진을 넣어봤고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지금 사진처럼 육회로 먹는 거, 육사시미 저 너무 사랑하는데 먹으러 가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은 최근 육류 소비량도 많이 늘었고 육류를 좋아하는 친구도 정말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쵸, 우리 그 가축 동물들을 가축이기 이전에 동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고, 또 동물의 어떤 권리라든지 동물의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겁이 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또 윤리적으로 동물들의 어떤 동물권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어떤 노파심의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는 일단 가축으로서의 소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소의 눈망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막 허물어지는데 너무 착한 눈망울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약간 가축으로서 인간의 어떤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식량 자원으로서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저도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들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시작해 볼게요. 소의 특성부터 먼저 살펴볼 겁니다. 소. 자, 우리 여기 빈칸에는 소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주요 가축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일단 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농경 사회에서 일단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나 이렇게 옛날 삼국지 같은 옛날 책들을 보면은 소와 농부들이 함께 교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막 이런저런 못하는 얘기도 막 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함께 일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왜냐면 과거에 소는 쟁기를 끌기도 하고, 밭 이랑을 고르기도 하고 다양한 노동력을 행사해주는 그런 중요한 가축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가축화된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소는 굉장히 이제 정말 해자 같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기를 비롯해서 우유 또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우유, 우유로 바탕으로 한 치즈나 버터 같은 유제품들
너무나 많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빵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버터 없이는 빵 만들 수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소가 주고 있는 선물들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는 사실 다양한 곳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키워지고 있지만 특히 많이 생산되는 곳, 특히 많이 사육되는 곳이 바로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규모 목장 형태로 방목으로 사육되고 있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방목의 형태예요, 친구들.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해가 되기 쉽게 영상을 좀 넣어놨는데 이렇게 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목초지를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네, 친구를 사귀고 뛰어다니고 놀고 있죠. 이런 모습 방목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신대륙 같은 경우에 신대륙, 특히 신대륙에서는 이제 이 방목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어요. 왜? 신대륙은 과거에 물론 인디언 같은 과거에 이제 살았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지역들이 미개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이 일단 넓죠. 일단 목초지로 쓸 수 있는 네, 농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목축업에 쓸 수 있는 땅이 넓다 보니까 대규모 목장이 건설이 가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방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세계지리가 조금 여러분에게 조금 약간의 어려운 점을 줄 수 있는 것은 통계자료 때문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통계자료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 통계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순위 정도로만 철수 아니고 순위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다 정리해 줄 거니까 중요한 내용들, 제가 정리해 준 내용들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소는 일단 1등이에요. 전체 모든 우리 소, 양, 돼지, 오늘 배울 3가지 가축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은 마리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와 굉장히 역사가 또 깊고 가장 많이 사육을 하고 있다. 많은 마리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거. 소가 되게 특이하게 1등으로 많이 생산하는 곳 바로 브라질이라는 국가예요. 브라질. 잘 알고 있죠, 친구들. 축구 잘하는 국가 브라질이 또 순살치킨의 어떤 고장 브라질이 소조차도 굉장히 많이 사육하고 있다라는 걸 살펴봐 주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좀 의외의 국가가 나와 있죠. 어디예요? 띠링. 인도가 나와 있습니다. 인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저는 뭐예요? 인도 하면은 우리 힌두교 생각이 나죠. 힌두교 하면 어때요?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 그쵸? 먹지 않아요. 힌두교는 소를 먹지 않는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가? 인도가 기본적으로 농경에 농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직도 농업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농업 사회가 충분히 기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소가 되게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를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암소 말고 숫소는 좀 먹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좀 이제 그 힌두교가 좀 덜 약한 곳들, 또 약간 농촌 지역들 이런 곳들에서는 먹이 없으면 그냥 소를 조금씩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소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억해야 될 그 약자, 암기해야 될 약자 같은 경우에는 소, 브라질, 인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 부, 인 이렇게 좀 외워볼게요. 소부인, 소부인처럼 약간 소부인처럼 이런 느낌으로 복 많이 받은 소 이런 것처럼 약간 소부인이라고 기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 1위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2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 좀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또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문제 같이 확인해 볼 거고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위는 또 누구냐? 3위 지금 미국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미국은 뭐 계속 나와요. 농업이나 목축업이나 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국 굉장히 행사하고 있는 영향을 크다라는 봐주실 수 있겠고요. 심지어 4위도 중국, 미국, 중국 계속 나오는 친구들이다. 5위는 되게 특이하게 에티오피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양의 특징과 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고기 앤 칭따오 덕분에 사실 많이 알려진 고기 중에 하나인데요. 친구들, 양고기 좋아하나요, 친구들? 혹시? 양꼬치 앤 칭따오. 양꼬치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에도 양꼬치를 먹을 수 있는 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분들이, 화교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들에서 양꼬치를 정말 제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양꼬치 집들은
요즘에는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 자주 갔었던 곳들 중에서는 충남대학교 앞에 있는 궁동 쪽에 가시면은 양꼬치 전문점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실제로 중국 분들께서 오셔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양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일단 양 고기를 일단 제일 먼저 얻게 되겠고요. 양도 젖이 나옵니다. 네. 우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유. 그래서 양 우유도 나오는데 보통 우유 자체로 먹기보다는 이제 유럽 같은 곳들에서는 양 치즈를 만들어요. 치즈. 그래서 치즈 같은 것들을 만들긴 하는데요. 저는 막 즐길 맛은 아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그 취향에는 잘 맞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즘에는 공업 원료로서 양털의 수요조차도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양털 하면은 여러분이 주로 즐겨 입는 후리스 같은 애들, 후리스 이런 것들 다 양털로 만든 거죠. 파타고니아 후리스 말고 그냥 뭐 노스페이스나 이런 다양한 제가 이렇게 다 그 브랜드를 언급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이제 그쵸 후리스가 양털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양은 주로 유목으로 이제 키워지고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주로 뭐 어떤 형태? 아까도 나왔지만 방목의 형태로 주로 사육하고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친구들. 네, 역시 양들이 이렇게 쭉쭉쭉 방목되어서 다니고 있고요. 양들도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서 키우는 방식을 방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주로 유목을 하지만 이렇게 막 풀어놓고 키우다가도 데리고서 이제 다니는 거죠. 또 풀들을 많이 찾아서. 그래서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이렇게 주로 방목을 해도 충분한 기후이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방목되어서 키워지고 있는 양들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와 양의 분포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신대륙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 지역들. 신대륙 등에서는 주로 가축을 방목해서 사육하고 있다. 왜냐면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땅이 넓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들, 습한 지역에서는 주로 소를 사육하고 있고요. 또 강수량이 주로 적은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건조기에는 양들이 더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축들은 그 크기에 비례해서 더 물을 많이 마셔야겠죠. 소는 일단 크잖아. 양에 비해서 더 많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으면 키우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보통 몽골 같은 지역들, 건조한 곳에서는 주로 양을 키우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빈칸은 바로 이렇게 방목에 대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함께 물과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목축 방식, 이동을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정한 거주지 없이 계속 새롭게 집을 지으면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친구는 지금 방목보다도 유목이라고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워주면 되겠고요. 넘어와서 양의 국가별 사육 두수 비중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친구들. 자, 보시면요. 일단 우리 양은 아까 봤던 소에 비해서 훨씬 지금 마리수가 적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한 14만 마리 정도 됐거든요. 소는. 지금 양은 12만 마리 정도 되니까 조금 2만 정도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양을 제일 많이 키우고 있는 곳 양꼬치엔 칭다오의 고장. 양꼬치엔 칭다오 생각하면 되겠죠? 네, 칭다오 중국. 칭다오가 있잖아요. 중국이 양을 제일 많이 키우고 있어. 제일 많이 먹기 때문인 것 같아요, 친구들. 또 건조한 기후도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1위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2위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고요. 3위가 인도가 됩니다. 인도가 또 땅덩어리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소에 이어서 양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다음 나이지리아, 수단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란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돼지의 특성과 이동 살펴볼 건데요. 돼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 소나 양은 일단 뭘 먹나요, 친구들? 소나 양은 주로 풀을 먹죠. 그런데 돼지는 좀 다른 게 있어. 돼지는 주로 뭘 먹나요, 친구들? 돼지는 풀도 먹지만 얘는 풀도 먹지만 어때요? 뭐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먹지. 사실상 잡식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인간이 먹고 있는 것은 다 먹을 수 있다. 돼지가 먹는 것과 사실 인간이 먹는 것이 약간 겹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도 많이 먹어야 돼, 심지어. 그리고 돼지가 약간 특이한 게 땀샘이 없대요. 땀샘이 없어가지고 얘가 땀을 흘려서
그 열기를 체온을 배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에 막 더우면은 막 들어가서 뒹굴고 이러면서 이제 돼지는 체온을 관리를 한대요. 근데 물이 많이 없는 건조한 기후에서 어떻게 될까? 얘가 체온 관리를 못해서 막 더워서 죽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잡식성이라는 특성, 그리고 인간과 먹는 것이 너무 비슷하다는 특성, 그 다음에 물을 좋아한다는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건조한 곳에는 잘 맞지 않아요. 건조한 곳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유목생활에도 적합하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하는 곳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러스 건조한 지역에서는 돼지 생산량이 확실히 떨어진다. 건조한 지역에서는 잘 안 된다 라는 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돼지를 먹지 않는 종교가 있죠, 친구들. 누구예요? 돼지 먹지 않는 종교들? 바로 그쵸, 이슬람교 신자들은 주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코란에 적혀 있는 것은 이슬람교 믿는 국가들이 다 어떤 그 기후 지역이야? 보통 다 건조한 기후 지역이다 보니까 돼지를 많이 먹었다 뭐 하면은 이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기후 조건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 종교지만 이런 기후 조건 때문에 종교에서 이런 것을 규정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논리가 좀 맞지 않나요, 친구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괜찮은 논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주로 잘 먹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같은 이슬람교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거의 사육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여행할 때 정말 힘들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 국가들 힘들어합니다. 왜?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알코올이 금지돼 있으니까. 그다음 돼지고기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번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돼지 마리수는 아까 봤던 양과 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사실 우유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로만 가치를 가지고 있죠. 뭐 털도 제공하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돼지로 주로 이제 고기로 먹기 위해서 사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 1등 바로 중국이 거의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지금 중국이 거의 절반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압도적인 거 돼지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2등이 누구예요? 미국이 되겠고요. 그다음 3등이 브라질. 그다음 4등을 좀 여기서는 좀 주의 깊게 봐주면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 4등이 지금 누구냐?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이건 좀 제가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중국 중요하고요. 그다음 에스파냐가 중요해요. 왜? 왜냐면 에스파냐에 유명한 고기가 있어요. 돼지고기 중에서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돼지고기 먹으러 식당 갔을 때 들어봤을 거야. 이베리코 돼지고기, 이베리코 고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이베리코가 바로 에스파냐산 돼지고기를 얘기합니다. 스페인산이에요. 이베리코 고기가 되게 유명한 이유가 스페인의 돼지고기들이 되게 왠지 모르겠지만 되게 맛있다고 많이 유럽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냐도 마찬가지죠. 에스파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게 하몽이라는 것으로 고기를 먹기도 해요. 많이 먹습니다. 하몽이라고 해서 돼지 뒷다리를 이게 약간 이렇게 넓적다리 요거를 아예 걸어놔요. 이렇게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천장에 걸어놔요. 얘를 한 1년, 적어도 1년에서 한 3년 막 이렇게 몇 년씩 묵혀둡니다.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발효 아닌 발효가 일어나면서 약간 그 육포 같은 어떤 건조한 그런 고기 성질을 가진 되게 냄새가 꾸리꾸리하면서도 약간 되게 씹는 촉감이 있는 그 식감이 살아있는 이런 돼지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몽이 되게 유명하고요. 그다음 또 이베리코 돼지고기 요즘에 되게 많이 먹고 있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들어온 이베리코가 바로 에스파냐산이다. 그래서 에스파냐는 지금 비록 4위이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아주는 돼지고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요 가축의 사육 및 육류의 이동 간단하게만 보고 갈 건데요. 주로 사실 양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막 자주 나와 있진 않아요, 친구들. 우리 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비교하는데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소고기를 제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겠고요. 돼지고기를 하늘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기 일단 많이 먹는 곳들, 많이 생산하는 곳들 먼저 볼게. 소고기 많이 생산하는 곳들 여기 남아메리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있고요. 그리고 인도 굉장히 소고기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되게 많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유럽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실 아프리카는 거의 뭐 오고 가고 뭐 수출 수입이 거의 없어요. 이동이 거의 없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지금 수출을 많이 하는 곳들은 그쵸, 남미 같은 곳들, 남미 그리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요 두 지역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수출을 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리고 뭐 여기 그쵸, 호주에서도 아시아 쪽으로, 네, 아메리카 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화살표들이 주로 도착하는 곳들이 사실 아시아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이것을 주로 수입을 해서 먹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돼지고기 살펴볼게요, 친구들. 돼지고기는 하늘색으로 살펴볼 건데, 일단 돼지고기 많이 생산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1등 너무 집중돼 있죠. 중국 일단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페인, 여기 에스파냐, 네, 이베리코 돼지고기. 그 다음에 여기 아메리카, 네, 미국에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브라질도 조금 있네요. 그리고 네, 여기 아프리카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 뭐 동남아시아에 조금 있고 유럽에도 조금 있고,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일단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것이 그쵸, 일단 북아메리카에서 또 아시아로 막 이동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럽에서도 지금 이렇게 막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유럽에서도 또 어때요? 지금 이렇게 네, 일본이나 우리나라, 한국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지금 계속 수입을 주로 하고 있죠. 이렇게 땅덩어리는 좁은데 사람들이 먹는 거 좋아하고 또 먹을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임금이 또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로 아메리카 지역들은 주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살펴봐 주실 수 있겠고요. 주로 생산하는 곳들, 주로 사육하는 지역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이제 정리하고 갈 건데요. 일단 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는 미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신대륙에서 주로 기업적으로 방목해서 키우고 있다,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로 아시아, 러시아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번식력이 강하지만 일단 좀 건조한 곳에서는 좀 힘들다. 그래서 또 돼지고기 금기시하는 이슬람교에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많이 먹고 있지만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먹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유럽 내에서 지역 내 이동량이 굉장히 많다는 게 특징적인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알아주는 애 뭐다? 에스파냐의 이베리코, 네, 네, 고기를 정말 많이 알아줍니다. 사실은 에스파냐에 가잖아요. 지금도 요거는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충격적일 수 있는데, 저도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스파냐에 저도 이제 여행을 쭉 하다가 엄청 소도시에 갔어요. 되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소도시인데, 소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특산물이 있는 거야. 거기 꼭 먹어야 된대, 이거를. 근데 뭔지 잘 보니까 돼지는 돼지인데 아기 돼지인 거예요. 아기 돼지. 한 생후 6개월에서 2년 사이, 정말 조그매, 너무 작아, 막 진짜 우리 갓난아기 정도의 자그만한 그런 아기 돼지를 통으로, 머리째로, 그냥 머리도 다 달려있는 째로 통으로 구워가지고 그걸 다 통으로 식탁에 올려놓고 먹는 게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파서, 너무 귀엽더라고, 너무 조그맣고, 그래서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에스파냐가 굉장히 돼지로 유명하다라는 거, 그래서 네, 그런 거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오늘 마칠 건데요. 이 문제는 우리 방금 얼마 전에 풀었던 문제예요, 친구들. 2021년 얼마 전에 고2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16번 문제입니다. 아마 다들 풀어봤을 텐데 제가 이번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풀이를 해주려고 가지고 왔고요. 두 가축의 국가별 사육 두수 비중의 변화가 나타낸 것이다 나와 있고, 가나 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는 각각 돼지, 소, 양 중에 하나다. 세 개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볼게요, 친구들. 일단 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볼까요? 볼게요. 네. 일단 브라질이 1등이고요. 그다음 인도가 2등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소 부인 혹시 기억나나요? 소 부인. 그래서 소는 브라질이 1등, 인도가 2등이다. 이게는 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가는 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소. 그다음 나는 볼게요. 나는 뭐냐? 나는
중국이 지금 절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죠. 뭐라 했어? 중국 절반 이상 차지한다. 중국인들 뭘 좋아한다? 티링. 네, 돼지를 정말 많이 먹고 있다. 돼지. 네, 돼지 먹으면 돼지. 네, 돼지를 정말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돼지로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제 문제는 풀릴 겁니다. 그 다음 1번 보면은 간은 치즈, 버터 등과 같은 유제품의 원료를 제공해준다. 간은 소니까 어때요? 우유 제공하니까 치즈, 버터 가능하죠. 완전 가능. 네, 완전 가능. 정답 1번 바로 나왔네요, 친구들. 아이고. 바로 나왔고요. 일단 2번. 나는 모직공업 발달하면서 기업적 사회에 활발해졌다. 모직공업 일단 뭐냐? 모 영어로 얘기하면 울입니다. 울 100%. 코트에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 다 양털 얘기하는 거예요. 양. 그래서 2번은 양에 대한 내용이라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간은 나보다 세계 총 사육 두수가 적다. 소가 세계 총 사육 두수가 가장 많았어요. 땡, 틀렸고요. 나는 가보다 변호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크다. 네.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큰 거는 소였기 때문에 역시 틀렸습니다. 그 다음 간은 소, 나는 돼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찾을 수 있겠네요, 친구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겠나요? 네,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줄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띵! 네, 소는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대신하는 동물로 일찍이 가축화되어 왔고요. 쭉 넘어가고, 돼지는 주로 정착생활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어디에서는 먹지 않는다. 사육도 되지 않는다. 어디에서는 이슬람교 지역에서는 주로 먹지도 않고 사육조차 하지 않는다. 다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리를 맞춰봤고요, 친구들. 오늘 내용은 많지 않지만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 잘 해두시고 소, 양, 돼지, 특히 소와 돼지의 그런 차이점, 그리고 뭐 지역들, 주로 생산하는 지역들, 뭐 특성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은 잘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